대구시가 배달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안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라이더들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서구의회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금을 준다는 게 골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긴축 재정 기조를 내세워 각종 예산들을 대폭 삭감하고 나섰습니다. 민생 관련 예산들도 깎였는데 배달업에 종사하는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용품을 지급하던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은 안전과 관련한 지원까지 중단하는 건 지나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달 시간에 쫓겨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배달업 종사자들. 자동차에 비해 안전이 취약한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달업 종사자들의 안전교육과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배달 라이더 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와 내년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날씨도 춥고 한데 이제 안전교육도 없고 안전장비가 아예 지급이 안 되니까 기사들한테는 많이 불편합니다. 배달 라이더 지원 사업은 지난 2021년 제정된 후 지난해 6월 개정된 대구시 이동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되어 왔습니다. 안전장비나 교육 부분을 대구시에서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깎이는 바람에 저희 이제 회원들이나 라이더분들이 그 장비나 이런 걸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구시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셔서 라이더 안전을 위해서 좀 기여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타 시도에서도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이동 노동자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대구시는 거꾸로 예산을 줄인 겁니다. 한편 대구시는 세수 부족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443억 원 줄인 10조 5,865억 원으로 편성해 대구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앞으로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금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달서구의회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본회의를 의결만 앞두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의회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위기가구 발굴 신고에 관한 규정과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포상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위기 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에 민관이 따로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법률이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에 민과 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보건복지조직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본 조례 제정이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구민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위기가구 지원 조례는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공포한 달성군에 이어 대구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전국 40개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지도 주목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1, 4분기까지 신공항 사업 대행자인 가칭 TK 신공항 건설 주식회사가 설립될 예정인데요.
주요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이 사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우성문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 대행자 선정을 위한 투자 설명회를 열고 사업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설명회는 삼성, 현대, 포스코 등 대기업들과 KDB 산업은행, IBK 투자증권, NH 아몬디 자산운용, 대구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에 건설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를 검토하게 됩니다. 국방부와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LH, 한국도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참가했습니다. 특히 대구시가 신공항 사업 시행자 지위를 확보하는 필수 절차인 대구 군공항 건설 기부대 양료 합의각서도 국방부와 체결했습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래 최초의 사업이자 가장 큰 역사입니다. 우리 국방부도 이러한 국가의 발전에 큰 역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민군 상생 협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공항 특별법 등 관련 법상 특수목적법인은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넘어야 하고 참여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국가공기업, 대구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과 연내에 신공항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 4분기 내에 가칭 TK 신공항 건설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SPC 구성하는 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특히 민간에서는 삼성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참여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거고 공공기관에서야 정부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후적지 주변 지역 연계 개발과 시민 참여 펀드 조성, 지역 업체가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구벌 대구와 빛골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에 상정됐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연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에 상정됐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역대 가장 많은 261명이 동의한 만큼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조기 통과 여부가 중요한데 최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길이 서울로만 연결돼야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예타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이 지방의 거점 도시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계돼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이런 동서간의 철도 연결이나 도로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부정적 입장인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이 최대 관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 시장과 홍 원내대표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예타를 정식적으로 하게 되면 수도권 이외에는 지방에는 예타 통하는 직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결정을 내버리면 기재부는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달빛 고속철도는 대구에서 합천, 남원 등을 거쳐 광주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98km를 잇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조 5천억 원이 국비로 투입돼야 하는데 국비 지원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특별법의 조기 통과를 위해 기재부 설득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소규모 어린이 공원이 약 30년 만에 리모델링을 마쳤는데요. 리모델링에는 수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이름만 어린이 공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CN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4년 조성된 이후 약 30년 만에 리모델링을 마친 포항의 한 어린이 공원입니다.
총 면적 1,900여 제곱미터의 어린이 공원에서 찾을 수 있는 어린이 시설은 미끄럼틀 하나가 전부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형식적인 운동기구들은 비좁은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린이 공원이지만 학교 시간임에도 가끔 공원을 지나는 행인을 제외하면 아이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려서부터 공원을 자주 찾았던 학생들은 공원이 예전만 못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옛날에는 이런 나무가 아예 없었고 잔디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뛰어놀기도 좋고 위에도 운동기구밖에 없어서 뛰어놀기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나무도 좀 생기고 해가지고 뛰어놀기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저 놀이터도 미끄럼틀 하나밖에 없고 애들이 놀 때도 그거밖에 없고 그리고 위에 운동기구도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고. 리모델링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12,4억 원. 비교적 작은 규모임을 감안했을 때 더 나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익사업이 진행될 때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주민 의견을 요구할 수 있는 시민 친화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배정되고 그 일을 집행하는 동안에 공무원들의 자유권이 존중되어야 되지만 그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물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이걸 체크해서 시정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절차가 없는지 그 점이 굉장히. 한편 지자체 측은 리모델링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다 소통을 해가지고 몇 차례 그 주민 회의까지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자꾸 얘기하면 되나 뭐 그런 식으로 갖고 잘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거는. 수억 원의 세금을 들여 새롭게 단장한 어린이 공원이 이름만 어린이 공원이라는 오명을 쓴 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관념을 갖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경제교육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친숙한 음악과 신기한 마술을 곁들인 공연으로 아이들에게 경제를 알려주면 어떨까요? LG텔레비전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연을 보는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하다가 또 밝아집니다. 음악이 나오면 몸을 움직여보기도 하면서 무대에서 전해주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돈과 시간과 재능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길이죠. 일상생활에서 겪는 소비와 저축, 나눔에 대한 이야기로 짜인 음악극을 보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경제 개념을 이해합니다. 중간중간 설명을 도와주는 마술도 곁들여지니 금방 흐트러지기 쉬운 아이들의 집중도도 높아집니다. 멋진 클래식 음악과 공연을 함께 보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원래 용돈을 받으면 문구점에 가서 바로 쓰고 싶었는데 이제는 용돈을 받으면 문구점에서 바로 쓰지 않고 저금을 해서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공연은 아이들의 경제관념을 자연스럽게 길러주기 위해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가 기획했습니다. 센터의 주요 기능인 소비자 불만과 피해 처리, 관련 정책 개발을 넘어 미래의 경제 주체인 아동들이 능동적인 소비자로 자라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그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관심이 무척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재정적 성장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기획하게 됐고요.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이라는 관념은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모차르트의 음악을 가지고 음악극을 만들게 됐습니다.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는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념 형성을 돕기 위해 앞으로 학교로 찾아가서 공연을 펼치는 등 경제음악극을 더욱 활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 소유 부지 5곳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성서 행정타운도 포함됐는데 성서 지역에서는 민간에 매각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서 지역 주민들은 성서 행정타운 부지를 지역 발전의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성서 행정타운에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경제과학원이라든지 우리 대구 성서공단을 넘어서 대구 전체 경제산업에 꼭 필요한 인프라를 저는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성서 행정타운 부지는 1990년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된 이후 30년이 넘도록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성서 행정타운에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좀 전략적 고민과 또 나름의 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아마 우리 지역에 좀 미래 발전을 위한 어떤 상징적인 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간 이전 같은 거, 뭐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기업은행 본점 유치라든지.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매각을 위해 부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면서도 정치권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거는 이 부지가 지금 방치된 지가 17년째거든요. 그럼 대구시나 달서구청이나 또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이 이 행정타운 부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데 이게 선거철만 되면은 여러 가지 방향들이 나왔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은 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거든요. 성서 행정타운은 달서구 분구를 염두에 두고 확보한 부지지만 인구 감소로 현재 이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10년 넘게 도시철도 환승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서 행정타운 부지의 개발에 대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서 행정타운 부지 매각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석준 의원의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권태긍 민주당 대구 달서갑 지역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외면하는 홍 의원의 태도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홍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성서 행정타운 부지를 교육문화복합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또 대구 기업명품관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신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 매각으로 이전하게 됐다며 상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달서구가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 시스템은 지능형 엣지 CCTV를 활용해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무단 투기 행위를 CCTV 상황실로 알려줄 뿐 아니라 다중 카메라를 기반으로 해당 인물의 동선을 분석해 이동 경로를 가시화하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달서구는 우선 신당동 원룸 밀집 지역에 엣지 CCTV 30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부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가 운영 중인 학생 주도 수업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음초등학교는 다정다감 학생주도 수업 우리 학교 이야기를, 달산초등학교는 미래 역량 신장을 위한 학생주도 수업 실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워크숍에 참가한 서구와 북구 지역 56개 초등학교 교감과 교사 등 180여 명은 우수 사례를 나누고 분인별 토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수업연구 발표회 입상팀의 사례 발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SK브로드밴드 BTV의 뉴스 보도 2편과 자체 제작 프로그램 1편이 제59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먼저 보도 부문에선 행정 업무 추진비 부당 의혹을 제기한 종로구 의회 의장 등 업무 추진비, 당원 모임 식대 결제 의혹이 뽑혔습니다. 또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6년 전 건립이 추진됐던 화성시 매향리 야구장의 상황을 자세히 다룬 기획보도 매향리 그 후도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제작 부문에선 지역의 다양한 맛을 재미와 정보를 모두 담아 전달한 장수식당 이야기 1맛 2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는 분기마다 지역 채널 뉴스와 프로그램 가운데 우수한 제작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 최대 미술축제인 인천 아시아 아트쇼가 오늘 23일 송도에서 개막합니다. 전 세계 75개국 작가들의 작품 5천여 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아이를 집에서 보육하는 가정에 과일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 썩은 과일이 배송돼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소식입니다. 안성시가 한경국립대와 의대 신설을 추진합니다. 정원 10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설치해 경기 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종 소식입니다. 올해 세종시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4건 중 1건이 자전거 절도로 확인됐습니다.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지역인 만큼 도난 예방을 위한 대안이 시급합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이륜차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아 사고에 취약한데요. 코로나19 이후 배달업 종사자가 늘어났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삭감된다면 안전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